왜 녹화를 하다가 말았어? 아까 분명히 녹화를 눌러놨었는데. 잠깐만, 몇 분까지 녹화가 됐나 보자. 1분 하다가 녹화가 멈췄구나.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충격력이 됐고요. 됐죠? 여기서 기울기 충격력인데 여기 얼마가 될까요? 충격력은 2뉴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충격력 2뉴턴이 돼요. 자, 여기서도 일단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봅시다. 5번. 5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으면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지.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 0이었어요. 그럼, 그죠?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 0인데, 여기가 때렸어. 0.5kg을 때려가지고 튕겨나간 속도가 얼마라고? 4m/s.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만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그걸 변화시킨 게 뭔데? 충격량이라는 거야, 충격량. 그럼 충격량이 얼만데? 2지. 충격량이 2인데, 그게 F 곱하기 T잖아. F 곱하기 T. 그때 T가 얼만데? 50분의 1초지. T가 50분의 1초야. F는 얼마가 돼야 돼? 이거 100뉴턴 되면 되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봅시다. 자, 6번은 기울기야, 넓이야? 어떤 게 의미가 있어? 기울기가 의미가 있어? 넓이가 의미가 있어? 넓이가 의미가 있지? 그치? 넓이가 얼만데? 100이야, 50이야? 100이야, 50이야? 50이지, 그치? 잘했어. 됐지? 그래서 얘가 50 뉴턴 스테커예요. 넓이가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50 뉴턴 세커고요. 그때 이제 50 뉴턴 세커니까 이것도 이렇게 봅시다. 처음 운동량 얼만데요? 마지막 운동량 얼만데요? 몰라요. 근데 충격량이 얼마라고? 50이라고. 충격량이 50이라고. 그럼 마지막 운동량 얼만데? 당연히 50이겠지. 근데 질량 몇 킬로그램? 5kg이네? 50 뉴턴 세커를 받았는데 5kg이면 속력 얼만데? 이딴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뭐만 잘 돼 있으면, 개념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밑에 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뉴턴이고, 여기 세커죠? 이번에도 넓이가 뭡니까? 넓이가 뭐에 해당한다? 충격량에 해당하죠. 충격량에 해당합니다. 끝나죠? 그쵸?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운동량이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그걸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까지. 잠깐만, 태양아, 이거 성이 어떻게 되지? 김씨야? 어,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다른 거 일단 놔두고요. 우리 3번하고 4번 한번 해볼게요. 이 3, 4번은 이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교재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3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 자, 문제 읽을 때 항상 잘 읽어야 됩니다. 같은 질량인지 확인하세요. 됐죠? 질량 같죠?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요. 공기 저항 무시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속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닥의 속력은 무조건 같아요. 그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은
세로 방향 속력 변화가 무조건 같죠? 따라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속력이 같아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 얘들아, V는 V0 플러스 AT인데 연습 한번 합시다. 순환고 문제 풀려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오늘. 자유낙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 GT란 말이야. 이해되니?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 들어간다. 중력가속도를 9.8로 잡아도 되고 우리가 잘 아는 10으로 잡아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해가 됐는지. 자, 경연이 1초 떨어지면은 중력가속도 9.8이다. 1초 떨어지면 속력이 얼만데? 설마 9.8이지? 이동거리가 4.5. 9.8m. 미터 퍼 세컨드. 2초 떨어지면 속력 얼마예요, 태양이?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동거리 S는 V0T인데 거기다가 2분의 1 AT 제곱인데 자유낙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 S는 2분의 1에 요거는 아예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유낙하할 때 처음 속력이 0이거든요. 거기에 9.8 G에다가 T 제곱이에요. 그래서 1초 낙하한 거리가 4.9m입니다. 2초 낙하한 거리는 19.6m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 어떻게 돼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인데 V제곱은 처음 속력이 0이었기 때문에 2GS 이런 식으로 2GH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번 공식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을 다 뜯어봐도 결론은 뭐냐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바닥에서 속력은 무조건 같다는 겁니다. 일단.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속력 어때야 돼요? 바닥의 속력은 무조건 같아야 되더라.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 밑으로 세게 던진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는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겠네요?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멈춥니다. 0이 됩니다. 다시 0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이 다시 0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충격량은 어때요? 둘이 같을 겁니다. 충격량이 같을 거. 요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요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같은 질량, 같은 속력. 그래서 충격량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어요? 충격량. 네. 자,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여러분아. 충격량이 같은데.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안 깨졌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봐봐라.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둘 다 운동량이 같았는데 얘가 멈췄어. 충격량이 같아. 충격량이 같은데 하나는 웬 땅에 떨어졌잖아. 시멘트 바닥, 나무 바닥에 떨어졌잖아.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그러면서 뭐가 커지지? 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깨진다. 방석에 떨어진 거 어때?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러면서 힘이 줄어드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뭔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물체를 두고 얘가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에어백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그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란 말이지. 경영이 잠오나 고개 똑바로 들고.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충격 흡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충돌 전 달걀의 운동량은 방석이 충돌할 때가 시멘트 바닥에 충돌할 때보다 어떻다? 크다?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충격량이다.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율고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충격량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방석 위에 떨어질 때보다 크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운동량 어차피 같고요. 멈출 때도요. 충격량 똑같아요. 근데 뭐가 크지 얘는? 충격력이 크단 말이야. 시멘트 바닥. 뭐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됐죠?
자, 도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A와 B는요, 같은 유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까 달걀이라고 한 거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같은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랑 같은 건데, 누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건지 혹시 알겠습니까? A와 B 중에. A가 딱딱한 바닥 맞습니다. 왜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깨졌을 것 같아. 왜? 시간이 짧은데, 대신에 어떻게 돼? 힘이 커졌잖아. 자, 여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SA는 SB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맞죠? 저는 요즘에 또 느낍니다. 여러분 같으면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뭔가를 맡기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진 않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뭔가 불안하고 위험해요. 왜 공부를 안 할까? 못할까? 정연아, 왜 못하지, 공부를? 네, 간단합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수습하고 딱 바로 얘기 들어갑시다. 여기서요, SA, SB가 같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태양아. 태양아, 이 S가 뭐를 의미하는데? 충격력이다. 넓이 충격력. 그지? 그래서 말로 하면 혹시나 알아듣는데 한 단계 높여서 문자로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어때요? 지금 현재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FA가 그죠? 큽니다. 왜요? TA가 작기 때문에 요까지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프 I 넓은 A와 B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B의 운동량보다 어떻다? 크다. 이해됩니까? 아니요, 같죠.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력은 A가 받은 충격력보다 어떻다? 작죠? 시간이 기니까. 충격량은 어떻다고요? 같다니까, 이씨. 그죠? 욕 나오죠? 5번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를요, 어디로 갖고 오냐면은, 제가 요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지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변동을 주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12번. 번가 나왔거든요. 12번. 됐죠? 12번, 13번, 14번. 세 문제가 있습니다. 됐죠? 12번, 13번, 14번. 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세 문제 일단 먼저 보세요. 12, 13, 14. 뭔지 모르겠나? 알겠어? 해봐. 계속하겠습니다. 다 됐죠?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더 필요해? 그래도 말 못하겠지, 맞지? 쪽팔리게 다른 친구 다 풀었는데 난 덜 풀었는데 얘기해도 됩니다. 하이탑 다 들 필요 없는데. 맞죠? 자, 유라고 문제입니다. 순환고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3번, 12번. 자,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요 얘기는 관성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버스가 갑자기 멈추고 이럴 때 맞죠? 그냥 안 멈추고 계속 가죠. 그죠? 계속 전진하는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에어백은 사람이 충돌할 때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니은번이 맞아요. 맞죠? 왜요? 같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같은데 뭐를 줄여준다? 시간이 늘어나면 뭐가 줄어든다고? 충격력이 줄어든다고 맞지? 이게 포인트잖아. 그지? 니은번 맞고요. 범퍼는 깨지는 게 좋습니다. 안 깨지면은 진짜 크게 다쳐요. 알겠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봐봐요. Y축이 운동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Y축이 X축 시간이고요. 7초일 때, 7초는 여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속도 크기 물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Y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Y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4초분에 운동량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4kg/s 변했거든요. 왜요? 4에서 0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N입니다. 힘은 마이너스 1N인데 F는 MA죠? F는 MA라서 질량이 2kg인데 속력은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2로 나누면 다시 한번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눠버리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죠. 그럼 이게 운동량 그래프가 질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속력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에서 5초 동안은 여기거든요. 3, 4, 5, 6. 여기서는 운동량이 안 변해.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0에서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따라서 충격량은 2에서 4가 운동량이 변했기 때문에 충격량 크기는 2입니다. 따라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두 명의 학생이 같은 질량의 축구공을 벽에 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질량입니다. 같은 속력입니다. 같은 운동량입니다.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습니다. 됐죠? 튕겨 나왔고 튕겨 나왔을 때 속력이 어떻다?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튕겨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제가 붙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운동량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플러스였으면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왔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 운동량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자,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군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충격량은 어때요?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바로 풀었어요. 디귿만. 그죠? 얘가 시간이 짧잖아?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이 짧다? 힘이 크다.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이 더 길어요? 그죠? 힘이 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됐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어디 부분이냐 하면 이제 요 다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요 다음 이야기는요. 요거는 놔두고요. 제가 다는 못하니까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여기서 어려워진다는 건 딴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문제를 읽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넘겨보실래요? 한 장 더 넘겨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나오죠? 스프링으로, 링으로 내가 구멍 뚫어 놓은 거. 맞죠? 구멍 뚫어 놓은 거에 한 장 넘기시면 그게 나올 거야. 그래, 한 장 더. 치우고 나면 그거 나오는 거. 거기 그림에 나오는 거. 요겁니다. 어때요? 아니,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예, 사실은 별거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얘가 처음 운동량이란 거야, 이게 처음 운동량. 근데 이건 뭐야? 나중 운동량이란 거지.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런 거 읽어가는 겁니다. 운동량 변하는 게 얼마냐,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런 거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요. 야, 처음 운동량이 얼마로 보면 되는데, 처음에 운동량이 3V0야. 뭐 질량은 그대로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좀 있다가 어떻게 돼? 얘 얼마나 되는데? 마이너스 2V0 되지? 그러면 태양아, 여기 운동량이 얼마 변했다고 보면 되는데, 질량 M으로 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5가 변했다. 그렇지, 그렇지. 5가 변했다고. 오케이? 잘 버티고 있다. 좋아, 다행이다. 졸릴 수 있다. 진짜 오늘 시험 끝나고, 그제 첫 주잖아, 그제? 되게 졸린다, 맞다. 네, 그래도 내가 좀 깨울게. 깨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변했으니까 5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 지혜가 있으니까, 좀 머리가 되니까. 얘도 봐봐요. 얘가 이제 어차피 밑에까지 속력 어떨까요? 똑같겠죠? 이런 것도 보면 속력은 어차피 똑같아. 근데 질량이 뭐가 달라?
다르지? 질량이 다르네? 그럼 운동량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누가 운동량이 더 큰데, 경련아? 누가 더 클까? A와 B 중에. 당연히 B가 더 큽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속력은 똑같으니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곡선 아래의 넓이는 X가 Y보다 크대. 넓이가 누가 더 크다고? X가 더 크대. 그럼 X는 B야, A야? 경현아, A야, B야? B지. 왜? 질량 크니까. 운동량 크니까. 됐죠? 그리고 B는 딱딱한 데 부딪혔어요. 부드러운 데 부딪혔어요. B가 딱딱한 데 부딪혔어요. 부드러운 데 부딪혔어요. 당연히 딱딱한 데 부딪혔죠. 시간이 짧으니까.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만 있으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운동량 보존이라는 걸 들어갈 건데 쌤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칠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이쪽을 A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A라는 애가 있고 얘가 B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번 칩시다. 여기서 보면 A가 이제 B랑 꽝 부딪히는데요. A가 속력이 좀 빨랐나 봐. 그래서 뒤에 쫓아와가지고 얘를 꽝 부딪혔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A 같은 애는요. 꽝 부딪히잖아요. 그럼 B가 부딪히면서 A가 밀어주니까 B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이 좀 산만해서 다시 정리해봅시다. A 속력이 빨랐고요. B가 느렸대요. A가 빠르고 B가 느려서 A가 쫓아와가지고 B를 꽝 때렸어. 그러면 B는 A가 밀었으니까 빨라지겠죠. 그 다음 반대로 A는 B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A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A는 느려지겠죠.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B는 빨라지고 A는 느려지고. 다시 한번. 얘가 빠르고요. 얘가 느려요. 빠르고 느린 이 두 아이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이 느린 아이는 점점 빨라졌을 것이고 얘는 느려졌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로 충돌할 때는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 반작용으로 작용한다는 힘이 어떻게 착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만약에 5N의 힘을 받았다면 얘는 몇 N의 힘을 받을까요? 마이너스 5N을 받게 돼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제 말 이해되세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럼 얘가 몇 초 동안, 2초 동안 힘을 받았다고 칩시다. 얘가 2초 동안 힘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몇 초 동안 힘을 받을까요? 얘도 똑같이 2초 동안 받게 돼요. 혼자서 뭘 하겠어요? 둘이 같이 충돌하는데. 따라서 얘가 2초 받으면 쟤도 2초 받고요. 얘가 5N 받으면 쟤도 5N 받아요. 단 마이너스 5N.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봅시다. 얘는 얼마가 감소했죠? 마이너스 10의 운동량이 감소했습니다. 충격량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변했죠? 플러스 10Nm. 그럼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늘어났군요. 얘 줄어든 만큼 쟤 늘어났군요. 그럼 전체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량은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얘 운동량이 40이고 얘 운동량이 3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40이고 얘가 30인데 얘가 10이 줄었어요. 그럼 얘 운동량 얼마예요? 30이 될 거고요. 얘는 10이 늘었어요. 얘 운동량 40이에요.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였냐고요? 40과 30이었어요. 근데 얘가 충돌하고 나서 10이 줄고 얘는 10이 늘어났어요. 10이 줄어들었고요. 얘는 10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똑같이 줄고 똑같이 늘어나니 전체 양이 정화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자? 운동량 보존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연습 좀 합시다. 일로 와봐요. 자, 여기 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번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질량 M이 물체 A가 속력 V로 가고 있어요. 얘 운동량 말해볼까요? 얼마죠? MV예요. 그 다음 충돌하기 전에 B는 어떻게 있었지? 정지하고 있었거든요. 얘 운동량 얼마인데요? 0이에요.
그리고 충돌하고 나면요. 충돌하고 나면요. 아, 문제를 보고 있었나요? 네,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충돌하고 나면 둘이 같이 간대요. 3M이에요. 그러면 이 충돌하고 났을 때 3M일 때 얘 속력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문제예요.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V가 돼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데?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어떻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줄어든 만큼 B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A 운동량 얼마였는데요, 처음에? MV래요. 자, 충돌하고 나면 A 질량 그대로입니다. A 혼자만의 질량 그대로죠? 근데 속력이 얼마가 됐다고? 아, 3분의 1V가 됐다고? 그럼 얼마 줄었어? 마이너스 3분의 2MV 줄었네? 됐죠? 그럼 B 한번 봅시다. B 운동량 얼마죠? 0이잖아. B 운동량 0인데, B 질량 얼마인데? 2M인데.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라고? 3분의 1V라고. 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분의 2MV 된 거네? 플러스 3분의 2MV 된 거네? 플러스 3분의 2MV 된 거네? 맞아, 떨어져 버리죠? 필기 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끝나면은 2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자로만 돼 있죠? 네. 순환고 마지막 서술형이 전부 문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안 줬다는 거예요. 숫자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다 숫자 잘 자신있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줍니다. 1번 문제를 정리하고 나셨으면 2번 문제 읽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골라봐 주십시오. 요 문제, 2번 문제는요, 순환고뿐만 아니고 제1고나 양산의 묽은고와 같이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사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물어보는 문제. 자, 2번 문제 보세요.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쌤이 해볼게요. 얘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운동량이 0인 거야.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는데 얘가 튕겨 날아갑니다. 그래서 M1이 날아갈 건데 그때 속도를 우리는 V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B도 날아갈 겁니다. M2인데 그때 속도를 V2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왜요?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분열 후에 B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B의 속도가 얼마라고? V라고. 그러면은 요게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도 붙여줬으니까 그러면 여기 V1은 어떻게 됩니까? M1분의 M2의 V지 이렇게 됩니다.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바로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요 바닥 거는 다 풀고 해봅시다. 처음에 충돌 전에 B는 무슨 속력이 얼마였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잘 안 보이시죠? 충돌 전에 B의 속력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충돌 전에 B의 속력 얼마게요? 요 실수한 친구 가끔 나오고. 준이 속력 얼마인지 알겠어? 예. 맞아. 오, 잘한다. 나이스. B 0이. A는 위치가 변하죠. 그래서 A는 속력이 4m/s예요. 참 많이 와요? 안 와요? 조금 와요? 일단 봅시다. A는 속력이 4m/s고요. B는 속력이 0이었기 때문에 A는 운동량이 얼마였냐면요. A가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4kg/m였고요. B는 운동량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충돌하고 나니까 B 속력이 얼마가 되게요? B 속력 얼마게? 2초분의 2m. B 속력은 1m/s거든요. B는. 그런데 B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B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m/s고요. A는 속력이 얼마가 돼요? 이거 잘 해야 돼요. A 속력은 1m/s예요. 2m/s예요. 1초분의 1초분의 이거 미안. 여기 1초구나. 시간이 1초구나. 이건 2m/s다. 1초분의 얼마입니까? 2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쌤이 뭔가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속력은 얼마인데? 질량 1kg에 마이너스 2m/s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2고, 얘 플러스 2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A가 얼마 변한 거죠? 그럼 B도 얼마 변해야 돼요? B도 6이 변해야죠. 둘이 주고받은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둘이 주고받은 시간은요, 무조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얘가 6이 변하기 위해서 M2의 질량 얼마? 3입니다. 요 문제 풀 줄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바탕으로 여기 유라고 거 시험 문제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유라고 문제에서 학교에서 그대로 나와요. A의 운동량이 얼마야? A 운동량 얼마죠? 12예요. B 운동량 얼마인데? 0이에요. 근데 A가 얼마의 충격량을 받아요? 18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A는 플러스 18 할까요? 마이너스 18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A는 부딪혀서 튕겨나가든지 느려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B는 이제 받으면 무조건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로 잡아주셔야 돼요. 얼마가 변한다? 마이너스 18이 변한다는 거.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6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것도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0이었으니까 얘는 18이 12가 변해, 18이 변해야 되죠. 플러스 18입니다. 요거 이해되고 나면 문제 답은 끝입니다. 여기서도 물어보잖아요. A의 운동 방향 얼마인데?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답입니다. 질량 몇 킬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m/s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B의 운동량은요? 질량 몇 킬로인데, B 질량? B 질량이 2kg네, 2kg, 질량이 2kg의 물체 B죠? B 질량 2kg에 적혀 있으니까, 속력 얼마입니까? 플러스 9잖아요. 방향 물어본다. 이해돼요? 요 정도 하면은, 뭐, 유라고 해서 무난하게 1등급 받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순환곡보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순환곡거거든요. 순환곡거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순환고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8번은 좀 쉽죠.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인데 어렵진 않거든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할게요. 그죠? 하고 에너지 넘어갈 거예요. 공부라는 게 오늘 이거 못 풀었잖아? 그럼 다음 주에 풀 수 있으면 되거든? 알겠지? 그러면 풀이 잘 보고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봐. 내가 체크 한번 해놓을게. 그지? 다음 주에 수남고 우리 숙제 잘 안 나가는 거 알지? 그지? 어차피 숙제는 잘 안 주고 싶으니까 일단 수남고 시험지 있지? 수남고 시험지 그 뭐야 운동량 부분 다시 풀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때 알겠죠? 요거 다음 주에 수남고 시험지 다시 풀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우리 화이트샵에 활동은 다 하고 가야 되거든? 웬만하면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오늘 에너지 안 할게요. 오늘 에너지 안 할게요. 에너지는 파일은 갖고 계시고 오늘 운동량까지 딱 마무리를 할게요. 알겠죠? 운동량 요거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걸 숙제로 드릴까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숙제가.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1문제거든요. 웬만하면 숙제 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진도가 혹시 느려질까 봐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마지막에 수업하고 결정할게요. 일단. 자, 일단 순환고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고 건 끝났고요. 순환고께 약간 어렵긴 해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거에 충실하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제가 무슨 상태죠? 자, 항상 그 애들한테, 고1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왜 시킨 대로 안 하냐고. 이게 좀 항상 입에 붙어 있거든요. 시킨 대로 안 한다? 이게 뭐냐면, 운동량 못 풀 때 문제를 못 읽어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산이. 문제를 못 읽는다는 게, 이게 처음에 무슨 운동량이 얼마였는데, 이게 0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운동량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8뉴턴과 3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식하게 문제 보면 숫자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 돼요. 8뉴턴과 3초가 있죠. 얼마예요? 8뉴턴 3초니까 얼마야? 충격량이 24란 뜻이야. 그럼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되지. 답은 24 끝이야. 근데 조금 더 하자면 24인데 12kg이니까 속력이 얼마가 될까? 요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지? 요까지도 할 수 있다 얘들아. 그지? 이렇게 되네. 그러고 보니 저 새끼들 나중에 목요일 물리반 목요일 물리반 일로 와. 목요일 물리반 이게 언제 거지? 2024년 거 목요일이니까. 누구고? 음, 문, 성빈이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수남고 기출 테스트 치겠습니다. 수남고 시험지 테스트. 이거 1학년 거잖아. 1학년 아니다. 잘못했다. 문성빈 가야 되는데. 문성빈. 아닌데. 성빈이가 있는데. 이거 아니고. 채팅방이 없는 거야?
맞지? 이거지. 이거는 올려놓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 계속할게. 다음 문제. 자, 이 가와 나는 상황이 달라. 가는 뭔데? 얘가 땅에 떨어지는데, 즉, 충격량은 똑같은데, 뭐를? 시간을 길게 하면서 힘을 줄이자는 것이 낙법의 의미고, 얘는 뭔데? 공을 멀리 보내고 싶잖아. 근데 힘이 일정한 거야. 근데 어떻게 힘이 일정한데 공을 멀리 보내니? 시간을 길게 만들자. 그래서 뭐를 늘려보자? 충격량을 크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상황이 달라. 얘는 충격량이 일정한 거고, 얘는 충격량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는 푹신한 매트에서 연습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나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 스윙을 길게 쭉 뻗어주게 되면 충격량은 커지는 거야. 충격량이 일정한 게 아니야. 충격량은 일정하지 않고 힘이 일정한 거예요. 힘이 일정한데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 되는 거지. 그 다음 디귿번 보자. 가는 충격량을 줄이는 사례가 아니야. 가는 충격량이 일정한 사례고 나는 충격량을 줄이는 사례가 아니야. 충격량을 크게 하는 사례야. 그러면 여기는 뒤에는 틀렸냐? 국어상으로 뒤에가 틀리진 않았어.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돼?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앞에가 충격력을 줄이는 거고 충격량은 일정한 거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제. 정지해 있어. 충돌했어.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마이너스 FT면 하나는 또 어떻게 되는데? 플러스 FT가 되면서 둘의 넓이 자체는 어떨까? 같겠지? 충돌 시간 무조건 어떻게? 같단 말이야. 둘이 충돌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동일한데 그러면은 AB의 질량이 같았지? 봐봐. 그럼 결국은 뭐야? A가 운동량 얼마? 0인데 FT 받았고 질량도 똑같대. 그럼 뭐야? 속력도 같겠네. 같은 질량에 같은 충격력 받으면 속력도 같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다른데? 얘는 힘이 크고 얘는 힘이 작지. 얘는 힘이 작은 대신에 시간이 긴 거야. 그래서 힘이 크면은 F는 ma잖아. 가속도 크기는 누가 더 큰데? 그지? 충돌한 후 속도의 크기는 AB의 질량 갖다 보자. 충돌 시간, 미안. 기울번이 맞네, 미안. 짧다자니까. 짧다니까, 맞지? 속도 크기는 같대. 같은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니은번 X. 시간 A가 짧지?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는 누가 큰데? A가 크잖아, 가속도가. 힘이 크니까. 그치? B가 A보다 크다. 이건 틀린다. 됐지? 너 이거 못 들으면 순환고에서 1등급 안 된다. 이거는 씹어 먹어야지. 그냥, 이 정도는 간단하게 풀어야 돼. 이건 쉽게 나오는 거야. 실제로. 자, 힘내고. 자, 그 다음 보자. 얘 위로 던졌잖아. 자, 위로 던졌으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 이해돼? 그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올라갈 때까지 몇 초 걸릴까? 꼭대기 가는데. 그치? 1초 걸리겠지. 야, 1초 걸렸으면 몇 초 내려오겠니? 당연히 1초 내려. 답은 2번. 1번이 2초야, 2초. 올라갈 때 1초 걸렸으면 내려올 때도 1초 걸려야 돼. 그지?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 똑같대.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게 안 믿어지는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올라가는 시간이랑 내려오는 시간이 어떻게 똑같아요? 잘 봐라.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거든. 가속도는 얼만데? 마이너스 10이잖아?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잖아? 가속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10으로 마이너스 10 가속도니까 1초 만에 꼭대기까지 갔겠지? 그럼 이게 뭔데? 올라간 높이야. 올라간 높이면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오겠지.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때? 같은 기울기를 가지니까 대칭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시간 몇 초가 될까? 똑같이 1초니까 올라갈 때 1초였으면 내려올 때도 무조건 1초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1초, 내려갈 때도 1초. 그래서 총 2초가 걸린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그 다음 요 밑에 거. 자, 여기서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하는데 힘을 받아 안 받아? 등속 운동하지? 수평으로는 힘을 안 받아 등속 운동이야. 근데 여기서 A가 6m/s고 B가 3m/s면 얘가 5초 동안 떨어지는 동안 얘가 6m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5초 동안 떨어지는 동안 6m/s 하면 총 몇 m 가는 거야? 30m 가는 거야. 자, 5초 동안 떨어집니다. 3m/s예요. 3호 15m 가겠죠. 총 몇 m 갑니까? 서로 관계. 얘가 30m, 얘가 15m니까 총 45m잖아요. 둘이 못 만나요. 만나기 전에 바닥에 닿아버려요. 그런데 얘가 4m고 얘가 8이면요. 4, 5, 20m 가고요. 5, 8, 40m 가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도달하기 전에 충돌한다. 이렇게. 수평으로는 등속이란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평으로는. 그러면 두 면체가 지면에 충돌하기 전에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읽어봐도 무조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면에 무조건 동시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왜? 같은 가속도를 같이 받으니까. 맞죠? 같은 가속도를 같이 받으니까 지면에는 무조건 동시에 도착해야 된다. 5번이 답이 됩니다.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장 보시면 자, 요 문제 이게 운동량 보전이죠? 자, 보세요. A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 4잖아. 됐죠? 그럼 처음 운동량 얼만데? 12란 말이야. 정지하고 있는 B 운동량 0이었어. 맞지? 충돌했어. A 운동량 얼마로 변했는데? 4kg 1m 4m/s 맞지? 얼마가 줄었지? 마이너스 8 뉴턴 세커가 변했어. 근데 둘이 주고받은 힘, 주고받은 시간 같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8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갖고 방해 반대니까. 그러면은 얘 속력이 얼만데? B 질량은 몇 킬로그램? 2kg이잖아. 됐지? 2kg이니까 속력은 자동으로 얼마? 4m/s 돼야 돼. 플러스 8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서답형 B 8번. 서답형 8번. 그림 가는 질량 M인 물체가 4초 동안 자유낙하했어. 4초 동안 자유낙하했으면 이거 중3 내용이 돼. 중력 가속도가 얼만지 알겠어? 중력 가속도가 만약에 10이잖아. 그럼 바닥에서 속력은 얼만데? 40m/s야. 이거 다들 동의하나? 1초마다 10m씩 빨라지니까. 아, 물론 여기서는 가속도를 안 줬대. G라고 줬기 때문에. 일단 너네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야, 4초 동안 떨어졌으면 바닥에서 속력이 얼만데? 9.8 곱하기 4요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40이야. 자, 근데 얘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2초 동안 올라갔어. 야, 2초 동안 올라가면 몇 초 동안 떨어지는 거지? 2초 동안 떨어지겠지. 2초 동안 올라갔으면 2초 동안 떨어진다고. 그럼 얘 속력 얼만데? 20m/s라고. 부딪히고 나서 땅바닥에 올라갈 때 속력이 20m/s라고. 2초 되면 꼭대기로 가는 거니까. 20에서 마이너스 10의 t니까 2초 만에 꼭대기 갔다며? 속력 0 됐다며? 2초 만에 속력 꼭대기에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뺄 건데 20에서 뺄 건데 그럼 2초 만에 갔으니까 20이네. 됐지? 그치만 부호가 달라. 얘가 마이너스 40이면
올라갈 때 플러스 20이니까 총 얼마가 변한 거야? 플러스 60이 변했지, 그지? 거기에 질량 얼만데? M이네?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의 꿈인 거야. 뭐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어떤 거? 사실은 여기 가속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왜 안 줬게? 틀리라고. 숫자로 주면 그나마 맞추니까. 잘 봐. 얘는 40이 아니라고 어떻게 써야 되는데? 자, 얘 운동량, 속력은 얼마? 마이너스 4g인 거예요. 이해돼? 마이너스 4g. 얘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2g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10에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g에다가 시간 t 2초를 넣었을 때 꼭대기에서 0이 되므로 v는 어떻게 되는데? v는 2g인 거지, 2g. 얘는 어떻게 되는데? 자유낙하 했잖아? 자유낙하 했으니까 처음에 0이고 시간 가속도는 g고 시간이 4초니까 v는 4g가 된 거지. 그래서 4g와 2g인데 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만들었다. 그럼 총 속력의 변화량이 얼만데? 총 속력의 변화량은 플러스 6g가 됐고 거기에 질량을 곱해주면은 6mg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충격력을 구해달라고. 아, 그럼 6mg가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맞지? 그럼 충격력은 어떻게 되는데? 6mg에다가 뭐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시 써줄게. 여기 다시 써주면 m 마이너스 4g가 m 플러스 2g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바뀐 게 m 마이너스 플러스 6g가 바뀐 거지. 6mg가 바뀐 거지. 그지? 6mg가 바뀌었는데 그게 f 곱하기 시간 0.3초이므로 f는 0.3으로 나눠야 된다. 맞지? 0.3으로 나누니까 20mg가 되겠지. 20mg가 되겠지. 20mg. 답은 20mg야. 뭘로 했을까? 감점은 아마 디테일에서 감점을 시켰을 거야. 그래서 상위권 애들도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써내기는 힘들어. 우리의 목표는 일단 답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여하기라든지, 뭐 그 과정에서 서술형으로 말로 적는 부분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되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 쳐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탑 기본이니까. 하이탑 기본이니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안 주고 싶긴 한데 이까지 다 해보면 너무 느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너가 좀 해봐. 요건 집에서 조금만 해봐.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해봐. 안 와도 물론 뭐라는 안 하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는 시간상으로 좀 어려워서 내가 이걸까지 다 하면 좀 느려질 것 같아. 왜냐면 이 뒤에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나 이 뒤에 거 어려운 거 좀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 풀어봐야 이제 물리를 좀 하니 많이 이딴 소리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뒤에 거 다 푸는데도 꽤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풀지 말고 넘어갈까? 그러기에는 이 반 이름 자체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내가 숙제 끝나는 주에 그때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할게. 꽤 오래 걸리거든 이거 풀이하는데 뒤에 게. 근데 풀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 좀 고민해볼게 일주일 동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진도 나가는 꼬라지 보고 뭐 더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뭐냐고 이거. 자, 운동량이 끝나고 나면 뭐가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운동량이 끝나고 나면. 자, 에너지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사실은 우리가 힘이라는 거를 배우는 게 물리거든. 물리는 뭐 배우는 거야? 힘이야.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 힘이라는 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건 과정이야. 결과가 아니야. 이 과정이 힘이거든. 힘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힘이라는 거를 보는 경우보다는 이 힘이 만들어 놓은 뭐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결과물을 보게 돼. 그래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 변화된 결과물이 뭔데? 운동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있으면 새로운 운동량이 되면서 우리는 그 결과물 운동량을 보게 되는 거야. 아, 힘이 작용했더니 운동량이 변했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중학교 3학년 때도 하게 돼. 뭘 하게 되냐고? 봐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뭐지? 일이잖아. 그 일이 뭐를 변화시키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사실은 요거보다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우리는 거의 모든 물화생지 과정에서 이걸 사용하게 돼. 내가 몇 가지만 해보자. 우리 화학 변화 있지,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보면은 발열 반응 알잖아, 발열 반응. 그치? 그럼 발열 반응일 때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작잖아? 우리 중상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이 많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에너지와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데? 그치? 일이 나오는 거지.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이게 물리야. 선생님, 이거 화학 시간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물리라니까. 그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의 차이가 1이고 그 에너지가 차이만큼 일이 밖으로 방출된다고. 반대로 내가 어떤 물체에서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지? 그럼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은데 그 생성물이 에너지 많은 만큼 그 에너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해준 게 생성물의 에너지라는 거야. 결론을 말해볼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화학이나 생물이나 그러니까 화학이 모든 반응이잖아, 그지? 그 결과물은 싹 다 뭐에 해당하는 건데?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화학도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다른 모든 현상을 에너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 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는 거죠.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약간 그 초필살기 궁극기야. 물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초필살기야.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다 써먹게 돼. 물화생지 싹 다. 사실은 에너지가 끝이야. 끝판왕이거든. 근데 그 에너지 끝판왕은 왜 많이 쓰냐? 이게 과정까지 세세하게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지?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더란 말이지. 그지? 봐봐, 봐봐, 봐봐. 우리 요거 한 번만 해볼게. 요거하고 요거 중에 내가 다른 거 안 물어볼게. 이거하고 이거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높아? 얘가 녹는 점이 높아. 그럼 얘가 왜 녹는 점이 높은데? 얘는 Mg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의 그지? 전기력으로 결합돼 있다는 거야. 이거는 과정이에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의 결합으로 돼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거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 과정은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왜? 염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나트륨은 이미 결합된 상태니까. 과정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누가 더 단단하게 붙었어라는 거를 말할 때 우리는 깔끔하게 뭘로 표현하게? 너그 중학교 2학년 때 억수로 중요한 거 배웠어. 뭐 배웠냐고?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이용해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 뭐를 나타내지? 이거 결합의 세기, 결합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누가 더 단단하지? 눈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지? 근데 열을 줬더니 누가 녹는 점이 더 셌어? 얘가 더 셌지? 그지? 그럼 얘 녹는 점이 왜 더 센데 얘가 결합이 더 세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까지야. 되겠지? 그러면 오늘 다는 얘기 못할 것 같아. 자꾸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쌤이 후닥닥 얘기해 볼게. 자, 우리 운동량 배웠을 때하고 에너지 배웠을 때하고 보통 중간 이제 결국은 뭔데? 운동량이 있으면 에너지도 있고, 이제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 있고 나중 운동량이 있겠지. 그 사이에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이거는 어떤 거지? 이제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힘보다. 그 모양 컨셉 그대로 어디로 온다? 에너지로 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에너지 컨셉을 먼저 배웠어. 처음 에너지 있지. 그 다음에 나중 에너지 있을 거야. 그걸 변화시키는 게 누구라고? 일이라고. 됐지? 자,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 그러면 만약에 외부로 힘이나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봐봐. 외부에서 어떤 힘이 없고 자기들끼리 충돌했을 때 A 운동량과 B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됐더라? 일정했잖아. A가 감소하면 B가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너네들이 이미 거의 다 배웠어. 근데 그걸 우리는 에너지 보존에도 동일하게 하는 거야. 외부에서 특별한 마찰이나 손실이 없으면 A 에너지와 B 에너지가 있는데 그 총량이 어떻다고? 일정한 거야. A가 줄어들면 B가 늘어나고 B가 늘어나면 A가 줄어드는 형태. 그래서 전체량이 변화가 없다. 그거 우리 배웠잖아. 뭐라고? 에너지 보존. 특히 무슨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컨셉을 써먹기 위해서 앞으로 너네들이 배울 학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좀 길어졌지. 근데 이것까지만 이론적인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무작대기로 공부를 할 건데 무작대기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선생님 따라와야 돼. 어떻게?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봐보자. 그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애들이 이거를 뒤지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한번 봐보자. 쉬운 거는 너가 알아서 하고 3번 봐봐. 3번 봐봐. 쉬운 건 누가 알아서 하고. 자, 여기 보자. 1km, 1kg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려. 그럼 이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자, 요게 어떻게 되는데? 자, 처음 에너지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 에너지는 뭔데? 처음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1 곱하기 5가 처음 에너지야. 처음 에너지 전부 뭘로 썼지? 위치 에너지로 있었을 거야. 됐지? 그다음 여기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운동 에너지 없어. 선생님 이거 왜 적어주는데요? 좀만 기다려봐.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하나는 0이었고 하나는 1이었다면 이걸 다 합친 걸 뭐라 불러? 역학적 에너지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외부로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다면 외부로 뭔가 힘을 받지 않았다면 그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얘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바닥에 내려왔어? 바닥에 내려왔으면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지. 이해되지?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가 이 문제의 핵심. 굳이 2분의 1 mv 제곱 해야 돼? 아니 그냥 이거 49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49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49고 여기서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도 49.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49.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49. 이런 식으로.
에이, 이렇게 간단한 걸 선생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만, 너네들이 이 포맷을 여기서 연습 안 하잖아. 그러면은, 어디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이잖아. 거기서는 문제 포맷이 되게 복잡해졌을 때 우리가 찾기 힘들어진다. 고등학교 2학년 거 갖고 와볼게.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뭐 하는 사람이야. 너네들한테 물리1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 중등 물리 하는 게 아니고, 고1 물리 하는 게 아니고. 봐봐. 고등학교에서, 어, 뭐, 저기, 뭐야. 고등학교에서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 에너지가 한 개가 아니야. 여기, 그 예를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얘가 떨어져. 그러면 A가 에너지가 있을 거고, B가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써볼게. 얘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잖아.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B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감소했겠지?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했을까? 증가했겠지?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 같이 움직였으니까 또 증가했겠지? A, B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야, 동시에. 그럼 봐봐. A 운동 에너지, B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A 운동 에너지, B 운동 에너지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없었을 것이고 좀 있다가 A, B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런데 A, B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때 누구는 줄어든 거야? B의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총량의 변화는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럼 총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자,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을 적어보자. 어떻게 될 건데?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지? 그리고 그 총량의 변화는 어떻다? 없잖아. 그런데 A와 B의 운동에너지 질량은 몇 대 몇이지? 질량은 3대 2고 얘는 MGH 얘는 몇 M이고? 2M이고 그러면 얘의 운동에너지는 B의 운동에너지의 몇 대 몇이라는 게 다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mg 델타 h는 마이너스 2분의 1 5 mVA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많이 어렵네. 다음 주까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좀 얘기를 좀 하자. 얘기를 하고 그럼 오늘은 요 정도만 해보자. 그럼 4번. 여기 물체가 두 개가 아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 물체가 몇 개 된다고? 두 개 된다고. 그러니까 물체 한 개 때 연습을 많이 해놔라 이 말이야. 자 보자. 2kg의 물체가 2.5m에서 가만히 떨어뜨려서 0.5m 높이에 도달했어. 이 0.5m 높이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옳게 표현한 거는 자 그러면 0.5m에 오기 전에 처음의 에너지를 한번 보자. 처음의 에너지는 얼마인데? 2 곱하기 9.8 곱하기 2.5제 그럼 처음에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다 가지고 있었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인데? 49인 거 나왔어? 꼭대기에선 위치 에너지 운동이 없을 테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 총량은 일정하니까 넘어가 볼게. 여기서 몇 미터가 됐지? 몇 미터? 얘가 0.5미터 됐잖아. 그럼 2 곱하기 9.8 곱하기 0.5가 위치야. 됐지?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는 49인데 얘의 운동 에너지 얼마? 9.8이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속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속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왜? 여기는 9.8 곱하기 얼마가 될 거니까? 4가 될 거니까. 여기 9.8 곱하기 5지. 여기 9.8 곱하기 1이잖아. 그럼 9.8 곱하기 2니까 얼만데? 39.2잖아. 그치? 그래서 39.2, 49, 9.8, 1번 이렇게 따는 거지.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봐봐. 속력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렵지. 왜냐하면 속력 측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거든. 근데 우리가 굳이 속력을 측정 안 하고도 어떻게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거 되게 편리하지 않겠어?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야, 진짜로. 하나 더 해보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가볼게. 얘들아, A, B, C, D, E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A에서는 최고점이라고 해서 V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물어볼게. A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야? 8미터짜리라고. 이랬니? 운동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야? 0미터짜리라고. 감소한 높이가 운동 에너지가 됐을 테니까. 그게 포인트지. 그러면 C 지점 한번 볼까? 아, D 지점 할게, D 지점. D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인데? 2미터짜리잖아. 운동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인데? 6미터짜리라고. 감소한 높이가 뭐라고? 운동 에너지라고. 역학적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인데? 8미터짜리지, 역학적 에너지는. 그지?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함정 하나가 뭐게? 야,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난다 치자. 운동 에너지 4배 차이 나? 속력은 몇 배 차이 나게? 2배 차이 난다는 거지. 4배 차이 안 나도 돼. 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간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8m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돼 있어. B점에서 운동 에너지 몇 미터짜리인데 2미터짜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2였던 거야. 2분의 1 mv 제곱으로 한 게 아니라고. 되겠지? 선생님 그럼 속력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왜? 봐봐. 2분의 1 mv 제곱이 위치 에너지로부터 온 거니까 이렇게 딱 하고 봐봐. 질량 딱 날려주제. 속력 V는 루트 2GH야. 요거 엄청 도움이 되는 공식이야. 엄청 도움이 되는 공식. V는 루트 2GH. 근데 내가 너가 이거 시켜도 너가 다 할걸? 오늘은 강의로 좀 하자. 다음 주에는 좀 시켜볼게. 그 다음에 자 C점의 운동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인데? 몇 미터짜리인데 C점 운동 에너지? C점의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짜리인데? 그럼 몇 대 몇이라 해야 돼? 1대 1이라고 해야 되겠지? 봐봐.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로 표현하니까 높이로 표현할 수 있고 높이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 굳이 등가속도 공식을 안 써도 속력도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런 장점이 있더라. D점의 위치 에너지 몇 미터짜리죠? B점의 운동 에너지 몇 미터짜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 에너지로 슬슬 넘어가서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 끝내면은 물리 이제 중산 물리 내용은 거의 다 할 줄 아시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해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